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유, 근데 보자마자 얼굴 안 볼, 이쪽 얼굴 안 보려고. 내 얼굴을 안 보고 요즘에 너무 많이 봤어 얼굴. 아 설명에 못한 제 얼굴만 계속 나오니까 뭐 1시간 20분.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게 메인 그 영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그 제가 뚱뚱했을 때 그 봉두 남발을 없애주고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슬림해졌을 때의 모습이 나와서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엄청났어요. 예, 네. 아유 뭐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 후속 보도이기도 하고요.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한번 간단히 또 얘기를 했어요. 또 4월에 27일 날 또 보도 자료가 발표됐고 아마 대개 연기로 이제 4월 6일 날 계약하지 않는 걸로 거의 뭐 그 확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지금 교사 4,000명 넘는 교사 설문조사에도 73% 넘었고. 근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근거를 찾고 싶은 거죠.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거 결정하시는 분 비슷한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말을 안 해. 예, 말 안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방송은 중간고사와 수능 연기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만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4월 6일 오프라인 계약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수능은 과연 연기의 흐름이 있을 것이냐. 수능이 만약에 연기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교육 일정상 그리고 연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수능이 연기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수시정시 일정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수시정시 일정 변화는 과연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 미뤄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온라인 계약을 해야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중간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중간고사는 또 어떻게 볼 건가. 학교에 나와서 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집에서 보라고 할 건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큰 틀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얘기가 되는 건데 차등적 형태의 그 온라인 계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등과 유치원은 일단은 그냥 계약을 연기하고요. 그다음에 중등과 고등은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도 교육당국의 선택지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 발표 때는 그날 좀 헷갈려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뭐 유치원은 무조건 그 온라인 계약을 안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초중등을 놓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초등까지도 사실은 온라인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초 1, 2, 5 어머님들은 괜찮은데 초 5, 6학년 어머님들은 우리도 뭐 계약을 해야지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논의의 어떠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만약에 차등적 형태의 단계별 온라인 계약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등과 중등. 무조건 고등. 고등은 일단은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최종 결정이 날 겁니다. 내일 또 최종 결정이 나면 최종 결정이 나는 대로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송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 수능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중간고사부터 해야 돼요. 왜요? 수능 너무 무거워요 주제가. 중간고사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더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더 무거워, 사실 더 무거워. 오늘 지금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이거 수능 얘기 지금 고3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림이 쫙 보여요. 애들 힘든 거. 애들 원래 힘들어. 형 고3 애들은 원래 힘든 거예요. 고3 재수생. 딱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고3 아이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 지금 너무 그쪽으로 가면 마음이 좀 무겁고 조금 일단 중간고사부터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중간고사 고3을 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무거운 고3을 얘기를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뭐 중간고사부터 하세요. 네. 일단 그래서 아까 수능을 얘기해야지 마지막 방송까지 끝까지 듣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무거운데 이 방송 오히려 고3 학부모님보다 초중 듣는 부분도 많으세요. 많죠. 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일단 일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그 벌써 발표한 학교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보겠다고. 그래서 그 날짜까지도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한 그런 학교들도 있고 지금 원격 수업이 만약에 진행됐을 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원격 수업이 진행됐을 때 아까 민우 사회자님도 말씀했지만 평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이냐, 집에서 치를 것이냐. 뭐 근데 그거는 그 27일 날 지금 보도자료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먼저 수업 시수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등교를 해서 출석을 체크하는 그 시점에 평가를 진행하겠다. 중간고사를 보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교 시점이에요. 그 등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첨언을 드리자면 중간고사 때만 살짝 등교시킬 수도 있어요. 그 방법도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연대 의대에서 그렇게 한다며. 네, 중간고사 기간에만 나와.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일단 급식이 그때도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급식을 안 해요.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급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식만 없어도 사실은 학교가 방역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 1m, 2m 간격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는. 자, 그랬을 때 네.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 때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수행평가예요. 우리 아이들의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 플러스 지필고사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서 지필고사를 치르고 났을 때 수행평가는 지금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원격 수업의 종류가 있어요. 원격 수업이 네. 쌍방향 수업도 있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있고 과제 중심 수업도 있는데 물론 쌍방향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지켜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생기부 올리고 수행평가를 과제형은 안 돼요. 과제형 수행평가는 안 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는 수행평가를 수업하면서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학교는 쌍방향이 아니고 콘텐츠 활용 중심이다. 과제 수행 중심이다. 이럴 때는 또 수행평가가 안 돼요. 즉 아까 민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가서 중간고사를 치렀을 때 지필고사는 되지만 지필고사는 볼 수 있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 요게 또 문제가 남아줄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날은 전체적인 설명에 대한 흐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중간고사와 수능이라고 하는 것만 딱 찍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이번 요 코로나19 사태로 만들어진 요 흐름 속에서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역대급 지필평가가 다시 강조되어지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바뀌었어요. 수행평가가 과제형 수행평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과제형 수행평가를 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엄마 아빠가 지금 집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거 수행평가 과제 딱 내주면 여유 있고 혹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부모 찬스 명확하게 일어나요. 이거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제형 수행평가는 올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거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학교가 개학하기 전까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안 되는데 중간은 뭐라고 얘기한다면 지필 하나죠. 그러면 역대 예를 들어서 뭐 5대5, 6대4 이런 식으로 사실상 수행평가가 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어쨌든 수행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지필로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막 노골적으로 던지는 거는 아마 구체적인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설명회 때 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발표가 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오늘 입시 방송에서 이 부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행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머리가 빠르시고 뭔가 교육적 상상력이 풍요로우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과제형 수행평가가 안 되는 조건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모님이 집에 계신 상황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못 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보겠어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고사가 지필 플러스 수행이었는데 수행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행은 안 본다. 그렇죠. 수행은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행 보라고 학교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안 돼요? 수행 보라고 학교 오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런가? 항상. 아니 왜? 항상. 그래, 아, 지필보로도 아니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 선생님들이 하시겠어요. 수행은 몰아서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대1로 1대1로 할 수 있잖아. 발표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열정도 풍요로우시죠. 풍요로우신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또 고생하시고 또 위생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책임에 대한 비중이 달라요. 학교는 명확하게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정도는 와서 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마스크 쓰고 와서 3일 동안 행간격 쭉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학교가 예를 들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1은 오전에 고2는 오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 강의실에 이렇게 10명씩 정도만 몰아놓고 15명씩만 몰아놓고 시험을 보면 충분히 2m 간격까지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감독 선생님들 다 나와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힘드신 거지.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까지 감독. 당연하죠. 다.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야 될 다 들어가는 거죠. 뭐 다 들어가서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그리고 보건당국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게 일단 급식이 없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애들이 떠드는 게 없잖아요. 시험 때 누가 떠들어요. 마스크 쓰고 오고 그다음에 떠들면은 부정행위인데 그래서 사실상 요 정도 선에서는 중간고사는 불러서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 중에는 그렇게 하고 애들이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수행평가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5월 말까지 수행평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조차 수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수행까지 선생님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진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선생님들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 단어평가를 할 수 있어요. 요이 땅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단어 체크해가지고선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평소보다 수행에 대한 비중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필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의 내신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나 고1, 고2, 고3 학생들은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의 지필평가로 상당 부분 입시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방송, 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일단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일단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격 수업을 하면서 시험 때만 잠깐 나와서 그건 계약이 안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최대한 계약이 되게끔 빨리 이제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계약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미국이 조만간 저기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의 문제가 이제 더 커졌죠. 지금 여행자들을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보통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확진되고 그래도 30명, 50명이고요. 이제 자가격리 14일이잖아요. 그리고 의무적 14일이다가 너 주거지 없으면 10만 원씩 내고 있으라 그러면 140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문을 잠근 거예요. 좋게 말해서 말은 우리는 문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도 문을 잠근 거예요. 어쨌든 이 중간고사는 어쨌든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 볼 수밖에 없는다는 구조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거꾸로 해석하는 게 중간고사를 보고 수능을 2주만 연기하기 위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고등부는 저는 거의 1000% 확신해요. 온라인 계약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은
불가능하다. 좀 거의 힘들다. 불가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지필의 영향력이 커진다.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습이나 이런 부분 계획 짜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 참여해야 돼요. 거고, 학교에 원격 수업을 참여해야 아니 돼요. 계약했다고 봐야 돼요. 원격 수업이라도 출석 체크 다 하거든요. 원격 수업은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원래 중국을 갈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중국 가야 됐죠. 중국. 그 얘기 거기 다 됐단 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중국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훈쌤 내가. 내가 3년 후에는 우리 훈쌤은 정말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내 눈을 못 보고 있어? 내 지금 된다. 내가 핵을 한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거기서 그 일정이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근데 뭐 계속 무기한 연기야. 계속 무기한 연기가 돼서 중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너 들어오면은 14일간 격리야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14일이거든요. 딱 그러니까 해외 문은 이제 모든 나라가 문을 잠근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은 인천공항만 막으면 끝이거든요. 항만이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도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외 의존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해외 의존의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 부분 닫혀지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랑 상황이 다르죠. 중국은 내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거의 일본이랑 비슷하거든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의 액수가 일본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형태의 의존 경제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져서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가라앉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 자체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집단 감염의 우려성이 있는 오프라인 개학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다만 학사 일정을 여기서 또 연기하게 되면은 요건 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계약을 하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계약을 했고 온라인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이 나아요? 우리나라가 나아요? IT 인프라가. 중국이 저소득층이 많아요? 대한민국이 저소득층이 많아요? 노트북과 PC 없는 게 중국 애들이 많겠어요? 우리나라가 많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위로부터 진행을 한 거예요. 시진핑 지시사항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의 지시사항으로 학교는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프로그램이 없는데요라고 딱 얘기하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텐센트 너네가 만들어라고 아예 명령을 내려서 텐센트가 그냥 만든 거예요. 급조를 한 거예요. 이 망 자체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억 명이 넘는 중국의 학생들을 온라인 개학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EBS라고 하는 수십 년 된 공적 교육기관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지상파예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어떤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못하면 온라인 개학을 대한민국이 못하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온라인 개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온라인 개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참에 대한민국의 IT 역량, 이참에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 이참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할 필요도 있어요. 또 새로운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교육의 트렌드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한번 이참에 가지 않으면 구성원들 모두가 다 동의를 안 하거든요. 한때 우리 그 전자교과서도 막 그 얘기 말라고 있었어요. 아니 이참에 그 교육부 발표를 보면은 이참에 전자 이북도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 그 다음에 학년의 문제,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일단 진행을 한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간고사는 애들을 불러서 봐도 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당국이 이것에 대한 고민은 1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참 고마운 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 저는 각 학교에 초등학교 사실 이게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거 걱정했는데 학교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챙겨주시는데 저는 한 학교에 무조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 분씩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맡고 있는 학교가 보통 6에서 7학교래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좀 그 한 그래야 돼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이 7개, 6개 학교에서 그런 그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다 챙겨가고 일일이 마스크 챙기고 태블릿 챙기고 인터넷 가입 안 됐으니 인터넷 그 열어주고. 복지사 그 사회복지 비용이 나온대요. 네, 예산이. 열어주고. 그걸 열어줘. 아 그런 분 선생님들도 고생하지만 그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 한번 보내고 싶어요. 힘내시라고. 뭘 갑자기? 저 몰랐던 사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다 고생하시죠. 근데 또 그래, 갑자기 잘 못 알아주시는 그렇죠.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설명회 때 내 그 서울 교대 제자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저는 저기 사실 솔직히 우리 그 선생님 예. 와이프가 예. 그거더라고요. 저는 학교당 한 분씩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네, 수능 요 정도로. 예. 수능 연기에 대한 부분이죠. 네네네. 이것도 이제 뭐 설문조사 보면은 설문조사 미리 또 지금 다 뭐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다 아니, 했더라고요. 결정을 한 거예요. 일부러. 네. 일부러. 근데 다 이렇게 정책적 합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합의 과정이거든요. 예. 일주일 연기하자가 12%, 2주일 연기하자가 41%, 그다음에 3주 연기하자. 공부가 좀 많이 안 돼. 이건 어디서 조사가 된 거예요? 이거 저 어디더라? 교육부가. 아니, 교육부에서 네. 그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네. 하죠. 학교 이게 그 교사 4천 네. 교사들한테. 교사들한테. 네. 그거예요. 우리 선택지가 지금 1주, 2주, 3주밖에 없었나 봐요. 아니요.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13%. 13개 없는 거예요. 13%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주면 저 같아도 2주 고를 것 같은데. 그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2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설문조사 3주가 문항이 되게 생각보다 높은 건 사실인데 네, 높아요. 저는 이렇게 선택지를 만약에 4개를 주면 저는 2주에 눈이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2주에 가겠죠. 1주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렇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애가 좀 네. 너무 많아 보이고. 3주는 약간 긴 것 같은 느낌이고. 연기 없다는 것도 여기에 애가 좀 만약에 정이 없어 보이고. 여기에 만약에 4주가 들어가 있었으면 3주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뭐 일단 수능은 연기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거의 연기도 된다고 해야 봐야 돼요. 되는데. 예, 해야 돼요. 형 고3이 예. 너무 불편하기 그럴 수밖에 때문에. 없는 게 지금 중간고사가 5월 30일 그 다음에로 미뤄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7월 말일 8월 초까지 기말고사 진행된다면 생기부 그 고등학교 3학년 생기부 작성 마지막 그 기재 작성일이 8월 30일이거든요. 못해요 그때까지 정리 못해요. 8월 30일까지 정리 못해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넘겨야 된다는 생기부 그 마지막 그 기재 기간을 넘겨야죠. 8월 30일을 넘겨야 된다는. 그러면은 원서 접수가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인데 네. 이것도 또 연기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밀어야죠, 조금씩 계속.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미뤄지고 연기되는 상황은 교육부보다는 대학과의 일정에 더 네, 합의가, 중심이 필요하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일단 수능이 연기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고3 현재 고3 학생들한테 좀 부탁을 먼저 짧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멍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고3들이 멍 때리는 고3들 없겠죠. 근데 긴장감이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있기도 3월에 하고. 제가 매년 보면 기회가 왔다고 3월에 공부도 하고 모의고사를 하겠지. 딱 봐야 고3들은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막 긴장하고 내가 무슨 근데 지금 모의고사를 못 보고 있어요. 4월 모의고사도 지금 연기돼 갖고 5월 6일로 지금 연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금 5월 6일도 못 볼 겁니다. 지금 뭐랄까 고3 아이들은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긴장하고 내가 어느 영역이 어디가 취약하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무시무시한 언니 오빠들이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수생들, N수생들 엄청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수생, N수생들 자 요번에 수학 기하 벡터 빠졌습니다. 그죠? 가형에 보는 기하 벡터 빠졌고 그다음에 이과생들 지구과학 많이 선택했는데 천체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수생, N수생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N수생들이
2주를 연기랑 3주는 아무 상관없죠. 더 좋죠. N수생들이 유리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지금 현재 학교를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을 안 가고 있고 신입생 수련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안 먹고 있다는 거고 그쵸. 집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만 대충 듣고 대충 리포트만 내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생각의 폭을 다양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꼭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다양한 형태의 리포트를 쓰면서 쓰기 연습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언어 능력을 길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당 형태의 교과 과목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간접적인 형태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요. 특히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완전히 길러줘요. 그래서 N수생들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게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바로 얘네들 그냥 온라인상에서 정리해가지고 시험 보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 이미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완전히 다시 한번 수능을 보는데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3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회 때도 처음으로 수능 연기를 그냥 언급을 한 이유가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상 맞아요. 일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고3 학생들과 형평성상 이 부분들은 좀 연기를 해주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그 고3들이 수능이 연기되는 부분 현재 고3들은 또 수능도 있지만 지금 학종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종 준비하는 애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금 자기 생기부 좀 한번 좀 검토를 빨리 좀 해서 자기소개서 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지금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 있죠. 논술이라든지 물론 논술 전형이라든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은 논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논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수능 연기가 그러면 2주 정도 돼야 되는 가장 결정적 근거가 네. 정시에서의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이 원래는 2월 한 17일이죠. 올해 기준으로 네.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2021년 2월 17일까지가 사실상 공식적인 그 대입 일정이 모두 마감되는 네. 거니까 이거를 3월 1일까지 미뤄준다라고 얘기했을 땐 2주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육 당국은 2주까지 미뤄도 요걸 그냥 순차적으로 미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입 일정 자체가. 그러니까 2주는 일단은 여유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2018 포항 지질 때도 일주일이 연기됐는데 네. 수능 채점 기간도 조금 줄였고요. 줄이고, 예. 요거 그 마지막 그 일정 그 추가 모집 일정도 더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대학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3주까지도 가능한 거는 수능 채점 기간을 확 줄여서 그 수능 채점 기간을 줄여주고 대학 입시의 일정도 좀씩 줄이자. 하루씩 이틀씩 줄이자라고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2주에서 3주 정도도 무리하게 한다면 3주 정도까지도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 해주면 죄송합니다. 줄일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수시의 전형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면접 보고 그다음에 그 대학별 고사도 치르고 이런 것도 조금 줄여도 줄여줘도 가능하죠? 줄여줘도 가능하고요. 뭐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전형 기간 이런 것도 며칠 조금씩만 좀 줄여줘도 가능한 거고. 어쨌든 간에 대학 수능이 2주 정도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조금 그 문제는 없어요. 예, 네.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교육당국이 2주 정도 연기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고3들이 그럴 경우 본인이 이제 사실은 3월 모의고사 보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보고 내신과 그다음에 수능 등급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수시에서 전형 즉 학종이냐 교과냐 논술이냐 나에게 맞는 전형들을 선택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그런 평가들 학교 시험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다음에 학교도 가지 않은 상태 모의고사도 보지 않은 상태 이랬을 경우 자기한테 맞는 수시 전형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못 정하고 있을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요. 보통 이게 학교에 가기 시작이 되면 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도 상담해주고 진로 상담 또 이런 부분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일정으로 돌아가면 네. 요게 2주간 연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수능 수시 원서 접수가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한 3일 안에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구모가 끝나고 9월 모의평가 끝난 다음에 6모 보고 9모 끝나고 9월 모의평가 성적 보고 본인이 수능을 몇 점 정도 받겠다는 가늠을 하면서 수시 원서를 쓰거든요. 그게 보통 9월 7일이었어요. 근데 요 9월 7일이 2주가 연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 고3 같은 경우 만약에 수능이 2주간 연기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1일 정도가 될 것이다.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하시면 요 정도로 미뤄지는구나. 그러면 9월 21일 날이 이제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되게 될 경우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는 학생부 정리 기간도 8월 31일에서 조금 미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미뤄져서. 미뤄져야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도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필요하다. 수능이 원래 계획이 11월 19일인데 그 2주가 미뤄지면 12월 3일이더라고요. 네. 12월 3일. 올해 추석이 9월 30일서부터가 추석 연휴 기간이거든요. 9월 30일 그다음에 10월 1일, 2일, 3일이 이제 그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쓰고 9월 21일 정도에 수시 원서를 쓰고 그다음에 추석 연휴. 그러니까 더 미뤄지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게 추석 연휴가 있네요. 제가 그 3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3주가 난망한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3주로 딱 해보로 딱 보면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수시 접수 일정이 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2주 정도, 2주 정도로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21일 날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이 틀이 맞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입시 일정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2주가 미뤄져도 지금 고3들은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학업 계획서나 다 세우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약자를 응원하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입시에서는 이상하게 그 고3 현역 고3 학생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너무 그리고 N생들은 유용도 못 하잖아 지금. 보통 이제 그러니까 걔들에게 너무 유리해. 지금 너무 유리한 술도 안 먹어, 클럽도 못 가. 학교 원래 N수생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놀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반학기 하면서. 네, 반학기 그리고 어제 몸 만들고 다시 한번 할래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걔들은 아마 수능에 대한 내용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에 가서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된 형태의 지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할 만한 거예요 공부. 그리고 또 올해 대한민국 역사상 의대 모집 정원 최대치거든요. 의대 모집 정원이 올해 최고치로 이제 제일 많이 뽑아요. 거기다 딱 보니까 이거 코로나19 사태 보니까 의사를 해야 되겠거든. 그랬을 경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고3 아이들이 그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는데 본인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어도 뭐합니까?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때 본인들은 느끼는 체감이 학교를 가야지 느껴지고 모의고사를 봐야 느껴지는데 지금 집에서 뭐 인강 듣고 있는 데서는 절대 못 느껴요. 제가 한 25년 동안 고3 애들 봤지만 솔직히 고3에서 3월 모의고사 보면서부터 막 긴장하고 뭐 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지금 그런 저희가 멘탈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은 어머님께서 보시다가 아이들에게 유튜브로 이 방송을 좀 보여주신다면은 고3 학생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그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고3들 댓글 달아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댓글을. 뭐 계속적으로 다들 힘드니까 힘들지만 또 어떻게든 세상은 또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또 상황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 또 인류의 문명이고 또 우리의 역사니까. 그리고 힘들으시죠? 또 잠깐 하나만 더. 항상 지난 주서부터 마무리만 하려고 하나씩 아니 좋은 일이라서 즐거운 소식이라서. 그 싱가포르 뉴스에 나왔대요. 우리 중학교 대한민국 중학생 두 학생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전했는데 코로나 대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 16살 학생 두 학생인데 이 두 학생들이 앱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앱을 만든 거예요. 그 앱을 만들어 갖고 그 사이트에서 그 앱을 만들 수익금이 발생됐네요. 14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됐대요. 얘들은 수시로 가야 돼. 그런데 그거를 전액도 코로나 그 마스크 하는데 기부를 했대요. 그래갖고 싱가포르 방송
그쪽에서 그런 애들이 네. 의대를 가고 해야 돼요. 아, 훌륭한 아이네요. 네. 예. 아니, 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굳이 또 이 보는데 방송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민주사회 아니 그 도대체 다 만약에 뉴스 이게 보면 다 우리가 나와. 지금 광고가 안 들어갔잖아요. 뉴스 보면 다 나오는 거 잠깐만 굳이 보세요.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무리해야 되는 제가 이걸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방송 우리가 광고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광고 지금 만약에 광고가 들어갔으면 광고 수입이 나오면 우리 그 민우 사회자님 이거 아 저는 당분간 광고 안 합니다. 아니 만약에 수입이 나왔어. 우리도 당연히 기부해야죠. 당연히 기부하죠. 예, 그거 얼마 안 돼서 일단 그걸 그냥 왜 보는 거 그러냐면 불편하게 하실까봐 그걸 안 왜 합니다. 여쭈다 보면 그렇게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저는 만약 기왕에 할 거면요. 기왕에 할 거면 30초 무조건 들어야지 이거 방송 볼 수 있는 걸로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방송 안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는 이게 힘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돈을 받고 어디서 월급 나와갖고 이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의 힘은 업고들면서 진짜 막 구독자 수 늘 때마다 막 힘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네. 있어요. 어쨌든 약간의 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네. 예,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나중에 챙겨주셔서. 광고했을 때 수익금 나면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 고3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의 어떤 그 내신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 방송은 학생들과 같이 보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내용들로 한번 학생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고등부 어머님들께서는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